지난 1997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한밤중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인이 칼에 찔린 채 집안 수영장에 빠져 익사체로 발견된 사건이었죠. 한밤중에 일어난 살인사건. 여느 사건과 크게 다를 바는 없었지만 그 사건의 전말엔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넣은 깊은 밤의 살인사건. 한 여인이 온몸을 44번이나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인공은 두 아이의 엄마이자 평범한 주부였던 야밀라 펠러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놀랍게도 야밀라의 남편 스콧이 온몸에 피가 묻은 채로 현장 부근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그가 새로 구입한 칼. 스콧이 범인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 스콧이 경찰에 연행되고 재판이 진행될수록 사건은 뜻밖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스콧 펠러터가 자신은 목류병을 앓고 있었으며 자고 있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기억해낼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부모는 스콧이 어린 시절 겪었던 목류병 증세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으나 아무런 것도 기억해낼 수가 없다. 그것은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잠을 자던 중에 일어나 걸어다니거나 심지어 요리까지 한다는 목류병.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살인에 대한 기억이 아무것도 없다는 스콧의 말처럼 목유 상태에서는 아무 기억도 없는 것인지 제작진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목유 증세로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한 사례자의 수면다원 검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32살의 건강한 청년 김우석 씨. 그는 한밤중 잠자다가 일어나 무언가를 꼭 먹는다고 합니다. 밤에 새벽 2시, 3시경에 일주일에 한 지금 같은 경우는 4, 5회 정도 깨서 뭘 먹고 잡니다. 최근에는 결혼한 친구 신혼집에 가서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냉장고를 뒤지고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었고, 우석 씨는 심지어 목유 상태로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햄버거를 사 먹기도 했다는데요. 전문가는 그의 증상을 목유병으로 추정했고 잠을 자는 사이 뇌파와 안구운동 등 수면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관찰하는 수면다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옆에는 빵과 과자 등 먹을거리를 미리 준비했죠. 한참 깊은 수면에 빠져있던 우석 씨.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석 씨의 행동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몸을 뒤척이기를 몇 차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옆에 놓여있던 빵 하나를 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능숙하게 빵을 먹고 있는 우석 씨.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수면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우석 씨는 간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목유 상태에서의 범죄 행위 가능한 것일까요?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목유 상태에서는 본인이 기억 못하고 어떤 행동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범죄 행위나 더 큰 사고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전문가에 의하면 목유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콧 펠러터의 주장이 진실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작진은 목유병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던 중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1살의 석민호 씨. 몇 년 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그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꿈을 꿀 때 그 행동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 문제는. 그러니까 몸으로 움직여서 그냥 뭐 상대방을 때린다 그럴 때는 그냥 주먹으로 휘둘러가지고 벽을 뭐 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둘러서 그냥 이렇게 뒹굴다 보면 침대에서 그냥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밤마다 일어나는 그의 이상한 행동. 목유병이라고 생각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뜻밖에도 그의 병명은 렘수면 행동장애. 렘수면 행동장애란 꿈을 꾸는 동안 근육의 힘이 아직 남아있어 꿈의 내용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수면장애의 일종이었죠. 홍육수용의 양상의 빈도를 보면 렘수면 행동장애가 더 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 환자가 많이 일어나는데 홍육수용이 작기 때문에 렘수면 행동장애 보는 사람들이 더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될 점입니다. 잠잘 때 싸우는 꿈을 꾸면 어김없이 주위 사람이나 벽을 향해 주먹이나 발을 휘두르는 등 난폭한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요. 그래서 예전엔 두꺼운 가죽 혓배나 쇠사슬로 몸을 묶었답니다. 목류병과 굉장히 유사한 렘 수면 행동장애. 목류병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다는 스콧 펠러터도 살인을 저질렀을 당시 혹시 누군가를 죽이는 꿈을 꿨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목류병이라고 주장하는 스콧 펠러터. 하지만 본인이 새로 구입한 칼로 한 번도 아니고 44번씩이나 찔렀다면 이것이 과연 무의식의 세계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혹시 치밀한 계획하에 저지른 범죄를 형량을 줄이기 위해 목류병으로 위장하는 것은 아닐까요? 목류살인은 그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각 나라마다 다양한 판결이 존재하는데요.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목류병을 주장하는 살인자가 무죄 방면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목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식을 잃고 그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범죄자로다가 범죄자가 될 때는 범죄 구성 요건, 의사 플러스 동작 결과거든요. 의사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며칠에 걸친 스콧 펠러터의 수면다원 검사 결과 목류병이나 렘 수면 행동장애에 대한 그 어떤 의학적 소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입에서 나온 주장, 그리고 과거의 병력뿐이었죠. 목류병이라는 그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스콧 펠러터는 살인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9년째 복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목류병이었는지 렘 수면 행동장애였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는지 그것은 오직 그 자신만이 알고 있겠지만 수면 상태의 비밀, 그 미스테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 덕분에 인류는 질병을 치유하고 생활을